침을 삼키는 순간 혀가 어디에 닿으시나요? 아래 앞니 안쪽에 닿으시나요? 아니면 위쪽 입천장에 닿으시나요? 아래 앞니 쪽에 혀가 닿으신다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무심코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치아 배열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연 어떤 습관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치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습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습관은 엄지손가락 빨기입니다.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손가락 빨기 습관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아이의 치아 배열에 정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빨게 되면요, 엄지손가락이 입천장에 기가 막히게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서 음압을 형성하면서 쪽쪽 빨게 되죠. 이때 엄지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천장이 깊어지고 위쪽 치아의 치열궁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쪽 치아보다 아래 치아가 더 넓어지는 반대교합이 발생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앞니가 튀어나오게 되죠. 엄지손가락이 위 앞니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지게 하는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위 앞니가 특징적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아래 앞니는 오히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치아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4, 5세 정도에서 이 습관이 멈춘다면 치아적으로 또 골격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6, 7세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는 돌이키기 힘든 형태의 치아 배열과 골격적 형태로 성장을 해서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늦은 나이까지의 손가락 빨기의 습관은 멈추도록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 습관을 멈추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텅크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장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손가락 빨기를 중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텅크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왜 손가락을 빠는지 다정하게 물어보고 원인을 파악해보고 손가락 빨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겠고요, 그 후에 습관을 고치려는 아이의 노력을 도와주는 역할로 장치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치아 배열을 망치는 습관은, 이건 성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바로 혀 내밀기입니다. 지금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침을 삼키는 순간 혀가 어디에 닿으시나요? 아래 앞니 안쪽에 닿으시나요? 아니면 위쪽 입천장에 닿으시나요? 아래 앞니 쪽에 혀가 닿으신다면 습관을 꼭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혀가 아랫니 안쪽에 닿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무의식 중에 힘을 주면서 계속 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삼킬 때도 항상 치아 안쪽을 밀게 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혀가 안쪽에서 치아를 밀게 되면 서서히 앞니는 뻗어지면서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치아가 벌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습관이 있다면 더 쉽게 치아는 벌어지겠죠. 그리고 개방교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닿지 않고 말 그대로 열려있는 개방교합이 됩니다. 치아 교정의 원리와도 똑같은데요, 치아를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강한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약한 힘을 지속적으로 치아에 주게 되었을 때 치아는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혀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습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치아는 결국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혀가 계속 치아를 안쪽에서 밀고 있는데 왜 무한정 벌어지지는 않느냐, 그건 입술 때문입니다. 입술의 힘도 무시 못하거든요. 입술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입술의 텐션이 치아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있는 힘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과 혀의 힘이 서로 상쇄되는 위치에 앞니가 놓이게 되는 거죠. 혀의 정상적인 위치는 N 포지션 기억하시나요? 제가 9호편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N 한번 해보세요. N. 그럼 자연스럽게 위 앞니 안쪽 잇몸 쪽에 혀가 놓이게 되죠. 그 위치가 평소 혀가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그쪽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어야 하고요, 지금 혀를 그쪽에 대보셨을 때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위치에 혀가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혀가 아랫니 앞니 쪽에 계속 위치해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혀 운동을 해볼 수 있어요. 껌을 이용해서 앞니 안쪽에 입천장 쪽에 동글동글 굴리다가 눌러주기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치를 이용해서 위 앞니 안쪽에 롤러를 달아서 혀로 계속 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손가락 빨기를 멈추기 위해서 하는 장치인 텅크립도 대표적인 혀 내밀기 방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혀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입술의 텐션도 세다면 다행이지만 입술의 텐션이 약하신 분들은 치아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치아
치아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 치석도 잘 생기고 잇몸 건강도 쉽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고 치아 교정으로 벌어진 치아를 모으는 것도 앞으로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구호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호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구호흡은 성장기에 있어서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만들게 되고요. 좀 길어지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입천장이 좁아지면서 앞니가 뻗어지는 부종교합과 어금 쪽의 반대교합을 야기하면서 안면 비대칭을 만들게 되기도 하죠. 이 또한 혀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구호흡을 하려면 혀는 입천장과 분리돼서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있으면서 입천장을 넓은 형태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입천장은 좁아지게 되고 앞니는 뻗어지고 기도를 확장하면서 입으로 숨을 잘 쉬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게 되고 턱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얼굴은 길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해벌레라는 표현이 가장 찰떡인 것 같은데 해벌레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구호흡은 성장이 다 끝난 성인에게도 자세의 변화와 전신질환의 악화까지 초래하니까요. 구호흡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깨물기입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있잖아요. 주로 앞니로 이렇게 물어뜯게 되는데 습관에 의해서 앞니에 계속 불필요한 힘을 주게 되면 지속적인 힘에 의해서 치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가 흔들릴 수 있고 지속적인 충격에 의해서 앞니의 뿌리가 점점 사라지는 식은 흡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작은 힘이라도 치아에 꾸준하게 영향을 준다면 치아 배열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주변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꼭 고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